네, 오늘 한발은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DB그룹 얘기인데요. 지주사 DB를 한번 다루긴 했는데 다룬 이후에 주가가 다시 또 흘러내렸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시면은 속상하죠. 네, 물론 당장 뭐 주가 올라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기업의 본질을 떠나가지고 오너 일가의 그 지배 구조 이슈 상당히 복잡하죠. 창업주인 창업 회장인 김준규 회장과 그 현재 회장인 김남호 회장 그리고 또 그 부회장인 김주원 부회장 간에 상당히 복잡한 구도긴 합니다. 서로 화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기업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강성무 펀드라고 하죠. KCGI 펀드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어요. DB에 지주사 DB에 7.5% 지분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DB 하이텍에 대한 지배권도 지금 DB 하이텍에 대한 지분을 7%를 강성무 펀드가 취득을 하면서 이슈가 됐죠. 근데 지금 조용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세간에서는 부자지간에 화해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KCGI가 너무 조용하다. 일단 손 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경영권 방어 때문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소액주주연대에서 회사 측에 3자 배정 유증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더니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실제적으로 뭐 상법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죠. 이 DB 하이텍은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원이 좀 안 됩니다. 지난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9,500억대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2조 원대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현재 25%로 낮은 편도 아니고,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도 한 4배, 4.5배 정도? 근데 뭐 물론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건 반도체 업황하고는 좀 별개로 또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에 이제 뭐 실적은 내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적에도 훼손은 크게 없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낮은 것 같고 지배구조 이슈도 뭐 그렇게 탐탁치는 않습니다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흥미로운 상황이긴 하고 하여튼 회사의 주주 가치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니까 특히 또 10일 거래일 연속 하락. 최근 시장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독특하고 이례적이고 오늘까지 떨어지면은 12거래일.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관리리에 편입되거나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많지 않아서 참 답답한 마음에 일단은 화두는 던져놨는데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파악은 뭐 회사 내부나 파악이 되는 거죠. 자, 이 고민을 다른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DB 하이텍. 네. 세간에는 관심권은 아니에요. 네. 주가는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요즘 그 시세 급등했다가 고꾸라지는 기업들처럼 네. 그쪽하고 연관성이 있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연관성도 없는데. 주가가 사실 진짜 11거래일 연속으로 빠졌다는 건 좀 이례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이 DB 하이텍 말씀해 주시면서 타이틀이 이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면 결국 저는 시장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 내내 연초에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챗GPT 열풍이 막 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좀 올랐었고 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광물 관련된 핵심 광물 관련된 이제 종목들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다가 3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발표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뭐 감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반짝 한 1, 2주 정도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또 내리 2주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5거래일 연속으로 뭐 코스닥 시장에 주요 이제 뭐
IT 종목이라든지 스마트폰 이제 부품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제 시세가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5일 연속 하락했죠. 네. 물론 그 전에는 7일, 8일 연속도 상승하다가 그렇죠. 네,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은 뭐 화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화끈한 거고. 부침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가 이제 가장 뭐 시장 조정의 이제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DB 하이텍이 사실 이제 주가가 근본적으로 3월까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좀 됐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어요. 우리가 네.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8인치 이제 파운드리 품귀 이제 쇼티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차량용 좀 있었기 반도체, 때문에 네. 대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호실적이 한꺼번에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아주 좋았던 기업들이 논란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게 결국 피크아웃 우려. 우리가 이제 해운주 중에 HMM 같은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19 때 어마어마한 이제 주가 상승세를 이제 기록을 했다가 피크아웃이다 이러니까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그냥 반토막 나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의 흐름들이 이제 좀 나타나다 보니까 DB 하이텍 역시도 아무래도 지금 올해 특히 상반기까지는 뭐 IT 특히 뭐 TV라든지 PC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8인치 파운드리 이제 주문량 자체가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도 지금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만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이제 한 4,900억 정도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30% 이상 감익이 좀 되는 거고, 1분기도 실적이 이제 좀 침체가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주가 반영이 이제 좀 되어 있다가 3월 중순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용인에 파운드리 이제 뭐 300조 원 투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시스템 반도체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감익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IT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가는 이제 그런 기대감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되면서 45,000원대 이제 머물러 있던 주가가 거의 뭐 83,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아주 강하게 한번 급등을 좀 했었다가 이제 되돌림 조정을 이제 조금 지루하게 받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한 65,000원 정도 선에서는 걸려가지고 한번 반응이 좀 들어올 법한데 그때 이제 강성부 펀드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이제 뭐 사모펀드가 2대 주주로 이제 등극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적대적인 M&A 내지는 또 경영권 참여를 하면서 이게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사실 투자에 대해서 되게 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네. 8인치뿐만 아니라 12인치 쪽으로도 이제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이렇게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DB 하이텍이 이제 주가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본질적인 요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진짜 이거 매각은 안 한다고 하는데 진짜 안 하는지. 그 강성부 펀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경영 참여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막 경영 참여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사업 확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8인치 쪽이 조금 포지션이 좀 애매해진 게 가장 이제 주력 매출 쪽이 이제 DDI였거든요. 네. DDI도 근데 8인치에서 지금 12인치로 거의 대부분 물량이 다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인치가 가장 중요했던 게 방금 우리 앵커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장용,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것들인데,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것들도 이 화합물 반도체로 이제 물량들이 다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8인치 물량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B 하이텍은 오로지 8인치 파운드리만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져서 그래서 팔아치울 것인가 아니면 10인치 쪽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약간 이제 논란들이 주가에 이제 조금 희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냐 아니면 8인치에서 12인치 쪽으로 이제 사업 확장을 해가지고 더 이제 성장성을 이제 좀 담보를 할 것이냐 이런 중대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 강성부 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최대 주주하고 지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상당히 좀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3자 배정 유증 얘기가 나오는데 그 3자 배정 유증도 내용을 이제 좀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상법상 유상증자를 하는 건 이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고 3자 배정 유증을 할 때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 혹은 또 하나가 이제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신기술 도입
네. 관련된 이제 필요성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3자 배정 유증한다. 이거는 이제 상법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보면 더더군다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 포인트 12인치로 이제 사업 확장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경영 참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주가를 좀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제 분명히 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2주 동안에 IT 종목들이 쉬었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충분히 좀 나왔고 12거래를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그나마 또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여기서 추세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또 8만 원, 9만 원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네. 한 6만 5천 원 이상까지는 일단 되돌려 놓기는 해야 된다. 뭐 그 정도의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시장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분석도 어렵고 CFD. 네, 뭐 하여튼 깜깜이인데 그러네요. 하여튼 거기에 뭐니 오늘 뭐 일단 반도체 네. 분위기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뭔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는 안보와 관련된 그렇죠. 이슈가 좀 주류였던 것 같고 뭐 추가로 오늘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국의 반도체 기업 네.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 상승은 또 상당히 의미가 이례적이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도 우리가 이제 뭐 우주과학, 우주 탐사 이거 협력한다 넷플릭스 이랬더니 얘기했다가 네. 뭐 별로 심드렁했고 어제 그다음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장 시작하자마자 막 9% 10% 이게 급락하길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아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사실 그러게요. 시장 대응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뭐 어쩌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반도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미 나와 있는 것들만 해도 충분하니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것들과 현실적인 얘기니까. 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핵심적인 이슈들만 그냥 보면 되니까 너무 오케이. 또 정상회담하고 연결시켰다가 괜히 또 주가 또 흔들흔들 할까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레발 어쨌든 안 치는 걸로. 맞습니다. 팩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반등했고 또 엔비디아도 거의 3% 가까이 올라갔다. 반도체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DB하이텍을 포함해가지고 역시나 지금 반도체 업계의 이제 흐름은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성 DS 같은 요런 이제 기판 만드는 기업들 조금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공정 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외주 후공정 한미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만 생각하시는데 후공정 쪽에 이제 이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DDR5 이슈, 이 ISC 같은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해성 DS, ISC,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시고 뭐 굳이 하나 꼽는다면 뭐 한미 반도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하여튼 뭐 세상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뭐 다뤄는 봤는데 그게 주가가 오늘 당장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그럼 또 우리 김현 매니저의 선택을 들어봐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DB 하이텍하고 차트가 정말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연결의 찾았어요. 확장성. 네. 네. 그래서 이제 IT 종목 중에 두산 테스나라는 두산 종목을 테스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무거운데.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저는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산 테스나도 물론 11거래를 연속으로 빠진 건 아닙니다만 차트 그림은 거의 11거래 동안 빠진 것과 지금 뭐 화면을 좀 차트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네, 지금 같은데 나와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게 이제 DB 하이텍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두산 테스나예요. 뭐 거의 비슷하죠? 저럴 거면 왜 올렸을까? 그러니까 주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올렸다가 한 2주 가까이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랐다가 거래 없이 빠졌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없이 빠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쨌든 거래 없이 빠졌다라는 건 이제 시장의 수단매 차원에서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거지. 뭔가 이제 매물이 급격하게 빠져나간다라거나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다 물려 있다. 네,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좀 있다. 그렇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올랐던 기업들의 신용융자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은 네,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른 기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뭐 아까 우리 DB하이텍 같은 네. 경우도 신용융자 비율이 한 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뭐 두산 테스나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아. 그다음에 이제 성장 섹터의 AI 로봇 이런 네. 종목들이지 지금 반도체 종목들 막 신용 비중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재무적인 위험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좀 이제 고평가다,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들 속에서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업종으로 지금 다들 이제 꼽고 있는 게 뭐 반도체 소부장, 네. 그다음에 IT,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을 이제 대안으로 이제 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쯤 했으면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차트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테스나도 뭐 DB하이텍과 마찬가지로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 두산 테스나는 주로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든지 CIS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매출 품목이었던 이 모바일 AP, 요게 이제 갤럭시 S22까지는 삼성에서 개발했던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엑시노스가 올해 이제 출시된 갤럭시 S23에서부터는 아예 그냥 빠져버렸어요. 성능이 이제 뭐 인텔 거 못 따라가고 퀄컴 거 못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아예 물량을 엑시노스를 그냥 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엑시노스 테스트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감익이 주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10월쯤에 이제 저점을 만들고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는 나름대로 이제 잘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튀었다가 조정 주고 튀었다가 조정 주고 이제 이런 패턴들로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추세 하단 부분까지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AP 쪽이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CIS 쪽, 우리가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은 기술 격차가 결국은 카메라 화소에서 다 결정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쟁력은 그냥 이제 차별화되는 요소는 카메라 화소가 뭐 1억 화소다, 1억 5천만 화소다, 2억 네. 화소다, 뭐 여기서 구분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요번에 출시된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이 유럽 쪽에서 정말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판매가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2억 화소 이제 카메라가 탑재가 됐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이 또 이제 고화소로 이제 바뀌면서 CIS 이제 테스트에 대한 이제 물량도 늘어날 뿐더러 그 테스트에 대한 이제 장비 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ASP가 이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모바일 AP 쪽보다는 이 CIS 쪽에서 매출 성장이 이제 나타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한번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이제 출시될 갤럭시 이제 Z 플립 5에도 고성능의 이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그쪽 물량도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4% 이상 반등 시도가 좀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뭐 오후장에 또 마이너스로 끝나버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이제 고점을 한번 회복해주는 걸 기대를 좀 해보고요.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어드렸잖아요. 딱 요 하단까지 오면은 어쨌든 요 정도의 이제 상승 파동은 연출이 좀 되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은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한 41,000원 정도 일단 전고점까지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2,0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선택 두산 테스나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